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섬사마디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캄보디아도 해산물 요리가 많이 발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날이 더워지면은 이제 날생선, 그러니까 회를 먹는 걸 꺼려하곤 하는데 캄보디아는 항상 덥잖아요. 네. 거긴 어떤가요? 거기는 항상 덥더라도 날 생선은 먹어요. 아, 그리고 생 소고기도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날것으로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 통해서 듣기로는 캄보디아는 그 냉장 시설이 한국처럼 잘 되어 있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음식이 상하진 않을까 조금 걱정도 되는데 그 신선함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생선함은 얼음으로. 우리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음 듬뿍 해서 네. 얼음 좀 올려놓고 먹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 소고기 먹을 때는요. 예. 빠지면 안 되는 하나가 있어요. 레몬이라고 하는데 네. 레몬은 뭐 소독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캄보디아 분들은 덥더라도 날 생선은 즐겨 먹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다 뭐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나름의 방법이 있겠죠?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캄보디아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성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립수 네, 중립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5년 차 교민으로 살고 있는 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훈 씨는요, 캄보디아에서 해산물이나 뭐 생선 요리 즐겨 드시는 편인가요? 사실 민물 생선을 잘 못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다 생선만 이렇게 먹는 편인데, 캄보디아 분들은 해변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민물 생선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그 장모님 댁에 갔을 때 장인어른이 이렇게 큰 민물고기,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가물치 정도 되는 그런 고기인데, 네. 그거를 직화로 해서 딱 밥상 위에 딱 올려주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저희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찬 문화가 있고, 이 캄보디아는 반찬 문화가 없습니다. 밑반찬 문화가. 그래서 저는 민물 생선을 잘 못 먹고, 그리고 밥만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상당히 난처했던 기억이네요. 그게. 네, 장모님 입장에서는 사위 왔다고 크게 멋진 요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입맛에 맞지 않다 보면은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먹기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성훈 씨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해 오셨는데요. 영상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제 아침 밝았고요. 시장 간대요. 그래서 따라 한번 가보라고. 처갓집이 메콩강변 주변인가 봅니다. 네. 뭐 오토바이 타고. 그 뒤로 메콩강 있죠. 여기가 저기가 메콩강이고 바로 옆에 시장이 있네요. 동네 시장에 있네요. 네. 시장이 있네. 와, 뒤로도 시장이 커. 이래 큰지 몰라. 나는 저는 길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엄마 어디 갔노? 농정죽. 맛있겠네요. 야매. 이거는 위에다가 설탕물로 이렇게. 이것도 맛있겠어요. 여기나. 이게 놀래에서 온 거야? 네. 굉장히 싱싱해 보이죠? 아이고야, 막 눈이 오른다. 메기가 쭈꾸미, 새우, 오징어. 정말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와 있어. 아이고야. 이게 너무 많죠? 그 tiêu cát. 네, tiêu cát. 좀 국수인가요? 언니가 너무 많죠? 쌀국수. 쌀국수. 오전 오후에 간식으로 즐겨 먹는 간식거리군요. 네, 네. 깡통 단위로 줘요. 한 깡통에 1,500yen. 흥정하시나 봐요. 네. 어렸을 때. 되게 잘하시네요. 네, 무슬림이어서 이제 히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냥 따라가? 시장에서 산 거를 제첩을 많이 찾을 때가 사셨어요. 있나? 근데 이거 왜 어디 이런 가서 거야? 드시려고. 어? 여기 온다고? 여기가 메콩강이죠? 메콩강이네요. 실제로 보면 정말 클 것 이게 같아요. 정말 크겠죠. 네. 야, 씨. 이거 왜 빛에서 구워 먹나 저거를? 야, 또 이 강을 또 딱 바라보면서 저거 고동을 까먹을 건가 봐. 이게 여기 있는 벽 크기 쓸려 내려가지 말라고 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볼은 근데 저는 이렇게 큰 거를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예전에 우리 그 장모님이 이쪽 모아똘레 쪽으로 땅이 있었대. 근데 이게 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땅이 점점 깎여서 없어지는 거지. 땅이 점점 깎여서 없어져. 그럴 수도 있는 그래, 땅이 건가요? 없어졌어요. 아! 돈 주고 사서 버려! 살려주시나? 안 드시고. 한장을 쓰랍대. 아, 그럼 왜 샀어? 왜 샀어? 하지 마. 아, 죽게 하지 마. 전부 다 지금 방류하시나 봐요. 와이프가 이거 먹으려고 산 줄 알았어, 만 다시. 응?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나한테 얘기했어. 살려주세요. 나한테 얘기했어? 신발 벗으세요. 뭔가 메콩강에서 자란 거랑 네. 자연으로 잘 살아.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준비하신 영상 잘 봤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전통시장을 소개해 주신 적은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성훈 씨도 이곳은 처음 가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처음 가봤어요. 매번 갈 때마다 아침에 와이프가 시장을 봐서 오기도 하는데 직접 가보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들이 여기 이제 메콩강 옆에 있는 마을들은 다 시장들이 메콩강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열악해요. 시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신선한 해산물이나 신선한 생선 뭐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바로 그 강변에 붙어 있는 그 시장에 가면 팔팔 뛰는 생선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에서 봤던 여러 가지 해산물은 다 메콩강 주변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 볼 수 네, 있어요. 메콩강 주변에서 이제 나는 거고, 또 안쪽에 보면은 주변에 그 메콩강 옆에 붙어 있는 습지라든지 연못들이 또 같이 옆에 주변에 많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생선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제첩도 캄보디아에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영상 보면은 강 생선 그리고 호수 생선 이렇게 분류를 따로 해놨던데 그 강이랑 호수에서 나는 민물고기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성훈 씨? 네, 어종이 조금 다른 어종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비슷한 어종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지대가 낮아서 우기 말기쯤 되면은 이제 강이 범람을 합니다. 강이 범람을 하면서 안쪽 습지나 호수까지 물이 이제 범람해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습지나 호수에서 있던 민물고기들이 강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다음에 이제 안쪽 습지나 호수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다른 거는 습지나 호수에서 자랐던 물고기들은 보면은 흙냄새도 조금 많이 나고 색깔도 조금 검은색을 많이 띈대요. 같은 어종이라도. 근데 이제 강에서 나는 물고기들은 흙냄새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그 빛깔이 조금 밝은 빛깔을 띈다고 해요. 살도 훨씬 탄탄하고 담백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사마디 씨도 캄보디아 계실 때 물고기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많이 먹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캄보디아의 생선하고 한국의 생선하고 어떤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차이점은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다만 물이 달라다 보니까 네. 바다 생선이나 뭐 민물 생선이나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바다 생선 고등어 한국 고등어는요 되게 막 살도 많고 기름지고 맛있거든요. 네. 뭐 캄보디아 고등어는 약간 마르고 기름질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요. 네. 네. 캄보디아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즐기면 좋을 것 같은 해산물 요리 하나 추천해 주시죠. 저는 아목드레이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식당에서 이렇게 막 분잡하게 막 크게 뭐 이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하는 음식이 아니고 아목드레이는 생선살을 갈아서 거기에 끓응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왜 음식을 요리할 때 보면 파나 양파나 마늘 이런 거 막 넣잖아요. 부재료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선살 갈은 거에다가 넣고 그거를 그 바나나 잎 이런 용기에다가 그 살을 담아서 스팀기에 찌거나 요즘에는 뭐 에어프라이기 같은 데서 넣고 그거를 요리를 해서 먹는데 상당히 담백하고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 아목드레이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마디 씨도 아는 음식인가요? 네, 알아요. 다만 저는 먹어본 적 없어요. 네. 왜 먹어본 적이 없으세요? 지역마다 음식이 달라서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런 어묵드라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명하거나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가지고 먹어본 적 없는데 이제 요즘이 들어 많은 그 어묵드라이 유명해지고 뭐 지역 사람 아니라 이제 전 주민들이 먹는 음식으로 유명해져서 저도 다음에 가면은 한번 먹어봐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지역 음식이었는데 유명세를 타면서 네, 이제 네. 전 국민이 즐기는 그런 네. 음식이 되었나 봅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영상에서 메콩강이 소개가 됐잖아요. 근데 네. 사실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의 젖줄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성훈 씨가 보기에는 캄보디아인들에게 메콩강은 어떤 존재인 것 같으세요? 네, 말 그대로 어머니의 젖줄 같은 거죠. 상당히 그 존재감이 상당히 있는 강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기반된 국가인데요. 이 캄보디아가 그 지대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물의 유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수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그 메콩강이 우기 때 보면 이렇게 강이 범람하면서 그 주변에 자연적인 그 유기물, 퇴적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거기에 이제 토지가 상당히 비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벼농사라든지 옥수수 농사라든지 이런 그 농산물들이 그 강 지류를 따라서 엄청나게 풍부하게 많이 수확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로 이 캄보디아 국민들이 그 먹고 살았으니까 네. 당연히 이런 그 메콩강 같은 경우는 엄마의 젖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캄보디아의 메콩강 주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정성훈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섬사마디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